티셔츠 제작 공정 플로입니다. 준비 공정, 연단 재단 공정, 봉제 외주 공정, 다림질 완성 공정 순으로 제작됩니다. 강의 플랜입니다. 1강 준비 공정, 2강 봉제 공정, 3강 부가 공정, 4강 완성 공정, 5강 품질 관리 및 제품 검사, 6강 봉제 부자재 순으로 강의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꾸준히 수강하시면 티셔츠 제작 전문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셔츠 제작 제2강 봉제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봉제 공정 현장입니다. 이 봉제는 박음질하여 합봉하는 것입니다. 이 의복은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최종 완성품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공정이 봉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봉제 공정 시스템은 번들 시스템, 블록 시스템, 라인 시스템, 컨베어 시스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번들 시스템은 요즘 국내처럼 소규모 공장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이것저것 함께 작업을 하는 공정을 번들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 시스템은 자기가 맡은 공정, 본봉을 한다든지 오버록을 친다든지 삼봉을 친다든지 완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각자가 맡은 공정을 하는 시스템이 블록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라인 시스템은 이와 같이 제품을 끝에서 투입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완제품이 봉제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베어 시스템은 블록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각자가 자기가 맡은 공정을 하면서 이 제품이 컨베어로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는 주로 번들 시스템이라고 보시고 해외에서는 주로 이 라인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봉제 공정은 저지 봉제는 일반적으로 니온 오버록이나 한봉제봉을 많이 이용해서 봉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지의 상태나 디자인 사항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봉제는 어깨선을 봉제하고 아몰, 옆선, 소매선을 봉제하고 밑단이나 커프스 봉제를 하고 부속 봉제라고 대략 이런 정도의 순서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견본을 기준해서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제 요령 및 주의사항입니다. 저지는 재단한 것이 풀리기 쉽고 신축성이 크기 때문에 신축에 맞는 땀수나 재봉사나 바늘을 사용해야 된다.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단의 어떤 특성 또는 신축 등을 고려해서 땀수나 재봉사나 바늘을 사용해야 된다. 이 바늘은 여러 가지 바늘이 있습니다만 우선 저지에는 가장 적합한 것이 여기 5번의 볼포인트 바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이 상하기 때문에 저지는 볼포인트 바늘을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한데 실제 현장에서는 반드시 뭐 또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지 봉제는 봉합원 부분에 퍼커링이 생기기 쉽습니다. 늘어난 신축성 때문에. 그래서 퍼커링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패턴에 중요한 마킹 사항이 있습니다. 이 소매를 붙이는 선이라든지 이런 부속을 연결시키는 낫이라든지 이러한 봉제 패턴상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하고 봉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봉제 시접이 많거나 적어도 정확한 사이즈가 나오지 않으며 옷 착용 시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봉제 시접에는 데끼 패턴에서 시접을 줘서 이런 시접 패턴을 만듭니다. 이 재단물에서 0.5cm 정도가 봉제선이 되겠습니다. 이 봉제선을 잘 맞춰서 봉제를 해야 문제가 없는데 이 시접을 0.5가 아니라 뭐 0.1, 2 정도에서 봉제가 됐다고 하면은 니트는 신축성 때문에 늘어나면서 그 봉안이 밀려 나와서
봉탈이 난다든지 이런 현상도 발생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0.5보다가 조금 더 들어가서 0.6이나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박혀버리면은 옷의 사이즈가 또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제 시접이 잘 맞춰서 봉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봉의 속도나 손동작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퍼커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봉의 속도는 보통 1분당 한 4,000번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하기 위해서 속도를 더 높여놓으면은 생산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파커링이 생기다든지 아니면은 저지가 손상돼서 파열될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봉 속도는 4,000번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손동작에 따라서도 봉제 공장 가면은 그 봉제하시는 그 미싱사들은 되게 경력이 주로 많은 편인데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오래된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그 어떤 숙련공에 의해서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손동작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직물 봉제를 하는 공장을 가서 혹시 저지 봉제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저지 봉제는 안 해봐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지 봉제 공장 가서 직물 봉제도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지는 늘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숙련공들만 가능한 봉제입니다. 그래서 직물 봉제를 했던 분들은 저지 특성을 잘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에 숙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래 보고, 저지 봉제를 하셨던 분들은 또 직물은 전혀 그런 신축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하기가 쉽죠. 그래서 숙련된 미싱사들의 어떤 손동작에 따라서 여러 가지 퍼커링이라든지 이 문제가 커버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시접 방향은 일제히 뒷판 쪽으로 넘겨줘야 한다. 이 봉제를 하다 보면은 어깨를 박을 적에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한쪽은 시접이 뒤로 가고 한쪽은 앞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가 뒤로 가고 앞으로 가면 중간이 꼬이게 되죠.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왁기도 마찬가지로 암홀 쪽에서는 뒤로 가도록 잘 박았는데 밑에 여기 이제 삼봉을 치면서 이게 앞으로 오도록 박아버리면은 중간에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봉제 시접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뒷판 쪽으로 넘어가도록 잘 봉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재봉 바늘은 저지 상태가 하이 게이지냐, 미들 게이지냐, 로우 게이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는 대개 이 하이 게이지와 미들 게이지 위주로 보시면 되고, 여기 로우 게이지는 쇠타에 사용되는 그런 정도의 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저지 봉제는 하이 게이지에서 보통 9호 바늘을 쓰고 12 내지 16 땀수를 준다, 인치당.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블 저지라든지 또는 기모가 있는 어떤 폴라프리스라든지 헤어가 있는 저지라든지 이런 경우는 미들 게이지 11호 바늘에서 한 9 내지 12 정도 땀수로 타는 게 적당하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사례를 보면 여기 이제 하이 게이지에다가 여기 11호 바늘을 써서 봉제를 해서 그게 나중에 세탁을 하거나 또 착용 시에 미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바늘은 가급적이면 저지 봉제는 9호 바늘로 반드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재봉사는 우리가 저지 봉제 하는 데는 이거면 60수 삼합이 많이 씁니다. 이걸 반드시 써야 되고, 이 44사를 가끔 쓰는 경우들을 봤는데 주로 이거는 쇠타 가공이나 봉제할 때 사용하는 게 적당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용도에 따라서 코아사나 스티치사를 쓰게 되는데, 이 코아사는 주로 45수 합사에 나일론의 면 커버링을 해서 신축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스티치의 코아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일반 스티치사를 써야 되는 용도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24합사나 33합 정도 이런 스티치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재봉 바늘이나 재봉사에 대해서는 봉제 부자재에 대해서 강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치별 바늘과 재봉사의 개수. 이거는 이제 재봉 방식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본봉, 단한봉, 이중한봉, 편평봉, 주변 감침봉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본봉은 일본침 일본사를 써서 일반적인 우리 미싱이죠. 가정용 공장 그 외줄 스티치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한봉은 일본침 일본사로 싱글 체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중한봉기로 이본침 이본사로는 더블 체인 스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본침 삼보사로 하면은 두 줄 삼봉, 삼본침 사본사는 세 줄 삼봉. 그 다음에 편평봉은 이본침 사본사는 두 줄 가이로빠, 삼본침 오보사는 세 줄 가이로빠. 그 다음에 사본침 육본사는 오도람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변 감침봉은 여기서 여기 오바록이나 니온 오바록 또 인타록이 이제 주변 감침봉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본봉, 단한봉, 이중한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편평봉은 2부에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이 어깨선을 봉제를 할 때 어깨 부분은 강도가 높고 신도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것이 사실 본봉입니다. 본봉으로 어깨선을 받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작업을 하면서 다른 부분은 주로 니온오바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니온오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이 본봉이나 니온오바를 써서 이렇게 신도가 낮고 강도를 높게 이런 식으로 봉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어깨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어깨 등판 쪽에 테이프를 대고 어깨선 봉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어깨 테이프를 대고 봉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투명 테이프를 대고, 이 투명 테이프는 이와 같은 이제 투명이 있습니다. 이건 어깨 투명 테이프를 대고 이렇게 봉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면 테이프는 면 테이프입니다. 여기 이제 면 테이프를 댄 거예요. 면 테이프를 대고 이렇게 봉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깨는 테이프를 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옷걸이에 걸어 놓으면은 이게 옷 무게에 의해서 밑으로 처지게 되죠. 실제로 이 어깨 사이즈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와 목 사이즈가 늘어나서 이 사이즈가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또는 착용하는데 좀 불편하거나 모양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테이프를 대고 이렇게 봉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앞몰선, 옆선, 소매선, 에리선 봉제를 할 때는 봉제 심은 신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니온 오버록 재봉기로 앞판과 등판, 소매, 옆선을 합봉하게 됩니다. 이 니온 오버록은 중간에 한 줄 더 박혀서 이렇게 선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선이 하나 더 들어가서 강도가 일반 오버록에 비해서는 높게 되죠. 어깨를 받고 그 다음에 소매나 몸판에 왁기 옆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옆선을 박을 때는 패턴의 앞뒤 길이가 잘 맞도록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옆선을 박으면서 이 앞판과 등판을 모아놓고 이렇게 박는데, 이걸 조금 한쪽을 더 당기거나 하면 밑에 와서 층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층 지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안으로 밀어 넣어서 박게 되면은 여기 퍼크링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놓고 잘 박아줘야만 퍼크링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옆선을 앞뒤 길이가 맞도록 해서 합봉을 해야 된다. 스티치는 마찬가지로 1인치에 12땀 정도가 좋다. 그리고 여기 왁기를 합봉하면서 여기 케어라벨을 같이 합봉을 합니다. 케어라벨을 별도로 봉제해서 붙일 수도 있지만 좀 지저분해지고, 또 하나는 봉제 공정에서 흘러가는 과정에서 사이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제품이 섞여서 좀 관리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케어라벨을 합봉을 해서 그 이후에 관리해서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케어라벨을 이때 합봉하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웨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세타 편식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각 사이즈별로 밑에 시루시를 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티셔츠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왁기에 케어라벨을 합봉해서 한다. 그 다음 니온 오버록은 그 바늘 2개, 재봉사 4개를 사용하는 사봉 재봉이다. 그래서 니온 오버록 기계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오바를 치는 거다. 그래서 앞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한 줄이 더 들어가고 뒤는 이렇게 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왁기도 보면은 이게 앞뒤, 그 다음에 이제 L을 연결한 부분도 보면은 여기 이제 앞이고 뒤고, 앞이고 여기 뒤고. 그래서 앞에는 보면 항상 한 줄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줄이 더 들어가고 뒤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선만 보이고. 그 다음에 밑단, 소매단 봉제는 이제 말아받기나 이어받기인데요. 강도와 신축성이 풍부한 환봉제 봉기로 소매단, 밑단을 말아받기 또는 에리단, 소매단, 밑단을 이어받기를 한다. 그래서 이 환봉제 봉기는 3번침, 5번사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침, 1번사를 쓰면 단 한 봉이죠. 싱글 체인 스티치. 그 다음에 2번침, 2번사를 쓰면 이중환봉, 더블 체인 스티치. 그 다음에 2번침, 3번사를 쓰면 두 줄 3봉. 그 다음에 3번침, 4번사를 쓰면 세 줄 3봉 스티치. 이렇게 해서 환봉제 봉기는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중환봉 스티치는 재봉 방식은 루프에서 조작된 미실에 의해서 미실과 연결고리를 구성 봉안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원단이 늘어날 때 봉제선도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티셔츠 봉제에는 필수이다. 스티치 안쪽은 지그재그이고 스티치 겉쪽은 한 줄 내지 세 줄이 나타나는데 이 스티치 선에 따라서 1봉, 2봉, 3봉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 그래서 1봉은 한 줄 커버 스티치죠. 이거는 단원봉에 의해서 스티치 안쪽 지그재그 겉에는 한 줄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겉이나 속이나 한 줄씩 나오는데 이렇게 겉에는 앞은 이렇게 나란히 한 줄이 되고 뒤에는 이렇게 체인식으로 이렇게 이제 한 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줄 커버 스티치로 해서 단 한 봉으로 1봉 스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봉은 두 줄 3봉 스티치인데 밑단에는 에리단처럼 겉면에 커버 스티치가 없으며 두 줄 스티치가 보이고 두 개의 바늘이 커버 처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2번침, 3번사를 쓴다. 미실 두 개와 미실 하나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두 줄이 지나가고 뒤에는 이렇게 또 사선으로 지나가고요. 그래서 요거는 두 줄 3봉에 넓은 3봉, 좁은 3봉. 이런 기본 티셔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이 넓은 3봉을 쓰죠. 아까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넓은 3봉을 썼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넓은 3봉을 다 해요. 근데 여성용, 여기 이런 제품들은 여기 좁은 3봉을 써요. 좁은 3봉을 쓰는데 넓은 3봉은 4분의 1인치, 좁은 3봉 8분의 1인치예요. 그래서 이 좁은 3봉을 썼을 때 여기서 좁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mm가량 시접을 약간 여유를 두고 봉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세 줄 3봉 스티치는 3번침, 4번사로 미실 3개, 미실 하나를 갖다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세 줄 3봉이에요. 이렇게 세 줄이 나와요. 앞에 세 줄이 나오고 뒤에 이렇게 사선을 지나가고 이와 같이 되는 게 세 줄 3봉이다. 그래서 3봉 봉제는 요 3봉 한봉제 봉기입니다. 한봉제 봉기로 이와 같이 이제 3봉을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 듣고 뵙겠습니다. 교재 안내입니다. 교재는 티셔츠 스웨터 디자인 생산 실무 노하우 2책이며 북크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네이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봉제공정 일부에서 봉제 방법, 요령, 주의사항 또는 기본 티셔츠 제작에 필요한 니온 오버록과 한봉제 봉제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봉제공정 2부에서 좀 특별한 봉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잘 준비해서 봉제공정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